자, 7장에서는 차원과 부분 공간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차원과 부분 공간. 자, 기저와 차원. 7장 1절. 여기서 이 절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기저와 차원을 배우고 나서 행렬들이 갖는 기본적인 공간들을 배우게 돼요. 행 공간, 열 공간, 뭐 또 커널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A에 대응하는 A 트랜스포즈에 대응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들 사이의 관계, 그게 이제 랭크 정리, 또 디멘전 정리 이런 것들이 그런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서로 하나만 잘 알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집합 안에 공간이 있다고, 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해가 전체 공간이 이런데 해가 이만큼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해가 이 안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여기서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하고 같아질 수 있어요. 서로 이 관계가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은 저 사람이 최소로 손해를 보는 거하고 서로 간에 같은 문제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물건을 싸게 산다는 소리는 저 사람이 제일 덜 미치고 파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답을 구하는 문제랑 저쪽에서 답을 구하는 문제랑 같은 문제일 수 있죠? 문제의 형식만 다르지. 근데 이쪽에서 답을 구할 공간은 이만큼 있고 이쪽에서 답을 구하는 공간은 이만큼 있으면 이쪽에서 답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답을 구하는 게 훨씬 쉽지. 그렇죠? 괜찮아? 그게 앞에서 배운 이제 A하고 A 퍼브 배웠죠? 퍼브. R3가 있으면 R2가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답하고 여기 있는 답하고 이쪽 입장하고 이쪽하고는 상반돼 있죠. 서로가 다르지. 여기서 답을 구하는 문제하고 여기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필요에 따라 2차원이면 1차원이면 이 1차원인 게 훨씬 사이즈가 작잖아. 이쪽에 답을 구하는 게 쉽지. 1차원 문제가 풀기가 쉽잖아요. 상호 간의 관계를 배우는 게 여기에요. 그쵸? 수학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배워두면 문제를 접근할 때 방법이 하나만이 아니다. 인 것을 알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가 있지. 그런 걸 하여간 도구로 이 프로젝션이 이용되고, 그리고 그런 해. 일반적으로는 AX = B라는 연립방정식이 언제나 해를 갖는 건 아니잖아. 그쵸? 해를 갖지 않을 때도 그러면 실제로 해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장 근사한 해는 뭘까? 근사한 해를 찾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자들하고 공장에서 모든 수요를 맞출 수는 없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용자들, 또는 관리자들, 직원들도 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있을 수 있죠. 또 납품업자들도 있죠.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 소비자도 있죠. 대리점도 있죠. 그 모든 사람이 이익을 다 만족하게끔 물건 만들 수 있어? 노동자한테는 최고의 임금을 보전하고 최고로 일 덜하게 해주고, 그리고 납품업자한테는 최고로 돈을 많이 주고 물건값은 제일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대리점 업자에겐 최고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해는 이미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공장 문을 닫아? 그럴 수도 없죠.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모든 사람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는 최선의 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것을 수긍시킬 수 있으면 그걸 운영시킬 수 있지. 근데 그걸 수긍을 못 시키면은 그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럼 골치 아프지. 나중에는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되지. 그렇다면 옵티멀한 해가 뭐냐는 것을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어그리하고 따라줄 수 있는 그 해를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가 최고 경영자가 되려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가능한 최선의 해가 뭔지를, 그게 이 최소 제곱해예요. 이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이 프로젝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도 이제 좌표 벡터가 이제 이게 기저 변환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2차 형식 배웠던 기저 변환들이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QR 분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연립방 정식을 풀고 역행렬을 풀고 고유값을 구하고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네, 행렬 분해예요.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행렬을 LU 분해로 하는 걸 배웠죠? 여기서 QR 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 더 나가서 싱귤라 밸류 분해 SVD가 요즘 연구돼서 실제로 이미지 압축과 처리 등에 이용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 문제. 이게 이 문제 본 적 있어요? 2000년 수능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수신편에 나온 난법과의 문제 좀. 스님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네가 봤어? 자네는 봤겠구나, 정말. 공부하면서. 실제로 이거 시험 치는 사람 있어요? 2000학번 있어? 아무도 없어? 내가 수학능력 시험을 몇 번 들어갔었냐면 5번 들어갔었어. 한 번은 문제은행을 1년에, 그러니까 6번에 인볼브 됐었는데, 이때도 내가 들어갔던 해야. 어쨌든 이게 옛날 여기 나오는 게 연립방정식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 이게 아마 과학 문제로 나왔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검토했었어. 그래서 어쨌든 수학 문제를 냈었어. 자, 읽어보도록 하고. 자, 7장 1절 기저와 차원에서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2차원 평면, 3차원 공간, 그리고 4차원 공간이라는 개념이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 공간에다가 시간의 축을 줘서 4차원이라고 하고 타임머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 구체적으로 이 차원 우리가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얘기하는 차원이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2절에서는 Rn을 생성하는 벡터들 중에서 최소의 집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Rn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실제로 2차원 공간에도 2차원 평면에도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있죠. 그걸 다 알기는 불가능하죠, 어차피. 그렇지만 그것을 2차원 공간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 뭘 이용했었어요? 기본적으로 X축, Y축. 그래서 단위 벡터 1, 0, 0, 1을 가지고 모든 좌표 점들을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했죠? 실제로 2와 2투만 알고서는 모든 벡터를 다 다룰 수가 있었죠? 모든 벡터가 갖는 성질들, 모든 벡터의 이미지도 2와 2투의 1차 결합의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2와 2투의 이미지만 알면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죠? 1차 결합을 통해서. 실제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R2에서는 2와 2투에 대해서만 알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듯이 어떤 공간이라 그러면 그 공간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그 에센스, 코어,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저예요. 그러니까 기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온 이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Rn의 부분 집합 이것이 부분 공간 V를 생성하고 1차 독립인 이런 집합. 자, Rn의 부분 집합 이것이 부분 공간 V를 생성하고 1차 독립이면 생성하고 1차 독립이면 그러면 우리는 이 S를 V의 기저라 그래요. 이 부분 공간 V의 기저라 그래요. 첫 번째. 자, 기저라 그러면 첫 번째 가지. 그러니까 S가 V의 기저라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생성해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S가 1차 독립이어야 되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기저라 그래요. 기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생성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였죠? 앞에 배웠었죠? 1차 결합들 다 모아놓은 거죠. 이 벡터들의 1차 결합 다 모아놓은 거죠.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했어요? S의 스팬 이렇게 표시했죠. 이렇게. 또는 스팬 오브 S 이렇게 썼었죠. 이 S 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들 다 모아놓은 거. 그것이 부분 공간을 이룬다 그랬었죠. 자, 어디 보자. 스팬에 대해서 배웠었고 스팬이 부분 공간을 이룬다는 것을
이성일군. 그러니까 어떤 벡터들의 스팬이 부분 공간을 이룬다. 기억나요? 부분 공간을 이룬다. 김만재군. 부분 공간 기억나요? 스팬. E1, E2가 R2 만들잖아. 그쵸? 0, 1, 1, 0 두 벡터가 다 1차 결합하면은 평면 만들 수 있잖아. 그치? 평면이 부분 공간이잖아. 부분 공간 이거 보이려면 부분 공간 테스트 2개 쓰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스팬하고 1차 독립. 자, 봅시다. V를 Rn상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 직선상에 있는 영아닌 벡터 이거 하나 있으면 이 직선에 있는 모든 벡터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상수배로 다 표시할 수 있잖아.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논제로 벡터 하나는 거기다 0 곱하지 않으면 0벡터 절수를 낼 수 없죠. 1차 독립이죠. 이 기저예요. 두 조건 다 만족하니까. Rn 안에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죠. 평면. 여기에 서로 상수배가 아닌 두 개의 벡터, 이런 벡터 있으면 상수배가 아니니까 1차 독립이죠. 그리고 그 두 개만 있으면 1차 결합으로 이 평면 다 표시할 수 있죠. 스팬할 수 있죠. 평면에 있는 0을 포함하는 0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에 있는 서로 상수배가 아닌 두 개의 벡터는 다 기저가 돼요. 기저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봤듯이 10, 01도 그 두 개의 집합이 기저가 되고 1101도 기저가 되고 1125도 기저가 되고, 그렇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V equal 0 여기에는 1차 독립 벡터가 없죠. 0벡터. 왜냐하면 0벡터는 스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0벡터에다가 0 아닌 K 곱해도 0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1차 독립 정의에 만족하지 못하죠. 1차 독립이 아니죠. 따라서 1차 독립이 아니니까 기저가 없어요. 기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독립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E1, E2 이것은 R2의 기저예요. 그렇죠? 최진윤군 E1, E2가 R2의 기저인 건 이해되죠? 자, 또 일반적으로 Rn의 기본 단위 벡터 E1, E2, En E1, E2, En 이것들이 뭘까?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1차 독립이에요? 1차 독립이죠? 또 이 Rn 안에는 임의의 벡터는 이것들을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Rn에 있는 임의의 벡터를 만들어내니까 스팬하네? 첫 번째 조건 만족하고 1차 독립이네?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네? 기저의 두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이것은 Rn의 기저가 되죠. 그렇죠? Rn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의 집합, 이것들은 스탠다드 기저. 그래서 이걸 기저라 그러고 단순히 그냥 기저라고 안 하고, 원래 이 아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탠다드 유닛 벡터라 그랬죠. 표준 단위 벡터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이게 기저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표준 기저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Rn의 표준 기저다. 이 아이들을. 자, 1차 독립을 보이는 방법. Rn의 벡터들이 1차 독립인 조건은 뭐예요? 1차 결합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스칼라들이 전부 다 0인 걸 보이면 1차 독립인 게 보여지는 거죠? 자, 요런 것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1차 독립을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A가 XI의 열벡터들이라고 한다면, C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XI를 타입하기 쉽게 보통, 요렇게, 요거 1로 고칩시다. X1 또는 X2 마찬가지인데, 이게, 내가 쓸 때, 이 벡터, 요것을 요렇게 쓰는 거 알죠? 이것은 컬럼 벡터예요. 이게 컬럼 벡터, 열 벡터예요. 열 벡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행 벡터죠. 거기다가 요 트랜스포즈를 해줬으니까 이거는 같은 벡터죠. 요게 다 같은 열 벡터예요. 쓰는 표현 방법만 이래요. 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지금은 컴퓨터로 타입을 치니까 이런 거 치거나 이런 거 치거나 아무 상관없이 치죠. 옛날에 우리가 수학 논문을 써놓으면 세크리터리가 타입을 칠 거 아니에요? 제가 타입을 칠 때 옛날에 타자기로 이거 칠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 거예요, 그냥. 이거로. 쭉 쳐야 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못 쳤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 벡터는 이 벡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써왔죠? 이게 컬럼 벡터입니다, 이건. 이거랑 똑같은. 이미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한번. 자, 어쨌든 AC 콜 0. 자, 1차 독립인 걸 보인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A의 요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걸 보이려는 것은 요 A의 컬럼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걸 보이는 건 AC 이퀄 0일 때 요런 연립방정식의 해가 0벡터밖에 없다는 걸 보이면 컬럼들의 1차 결합이 0이 되려면 CI들이 다 0이어야 된다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이 말이 이 말이죠? 이 말이 이 말이잖아. AC 이퀄 0이 트리비얼 솔루션만을 갖는다. 그것이 컬럼들 1차 독립이라는 거예요. 아까 저기서 증명했었죠? 그쵸?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 1차 독립이냐 이거 보여주면은 요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정사각행렬이면 아까 그 조건 13가지가 있었죠? 그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만 해도 열벡터들이 1차 독립이고 또 행벡터들이 1차 독립이고 그의 조건 많죠? 그렇지? 전사고 단사고 뭐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으로 바꿔놓고 나면 1차 독립 보이는 게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런 연립방정식의 해가 요건. 즉 이것이 1차 독립인 걸 보이려면 n차인 경우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만 해도 1차 독립인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Rn 안에서 n개의 열벡터를 주고 그것이 1차 독립이냐 열벡터들이 그 기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1차 독립하고 스팬 2개 확인해야 되잖아요. 1차 독립이냐 하고 확인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그 벡터들로 이렇게 열벡터를 만들고 그쵸? 열벡터들로 행렬을 만들고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만 보이면 그 열벡터들은 1차 독립이다 아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1차 독립인 걸 보이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준 거다. 그쵸?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디터미넌트 하나 구하는 게 훨씬 쉽잖아. 자, 왜냐하면 증명은 뭐 봤듯이 아까 지금 설명했듯이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이 이런 트리비얼 해만을 갖는다는 소리가 디터미넌트 0이 아니기만 하면 이 역행렬이 존재해서 이쪽 곱해줘서 그 역행렬 곱하기 제로 벡터니까 0벡터가 되고 따라서 CI들이 다 0이다. 따라서 1차 독립이다. 황군 1차 독립 보이는 거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할만하지? 디터미넌트는 구할 줄 아니까. 그렇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들, 이런 x1 벡터, x2 벡터, x2, 3 벡터 요것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컬럼 벡터들로 행렬을 만들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 아닌 걸 보이면 이게 1차 독립인 걸 그냥 확인하는 셈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자, 기저. 그럼 이것이 기저임을 보이자. 기저. 요 세 가지 기저임. 먼저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0이 아니니까 1차 독립인 건 됐어요. 그 다음 생성함을 보여야 되죠. 생성. 그러면 임의의 벡터가 있다면 임의의 벡터들이 요것들의 1차, 요 세 벡터의 1차 결합을 표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1차 결합을 놓고 요걸 해서 풀어서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요 해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요거 연립방정식 요거 곱하기 이게 뭔가? 여기에 C1, C2, C3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 행렬이 뭐야? 111, 111, 11, 10 이거 아닌가? 이게 이거죠? 이게 이런 거죠? 요게 이거죠? 이게 해 갔느냐 안 갔느냐는 문제는 무슨 문제하고 똑같아? 요 행렬. 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는 같은 문제죠. 역행렬 존재하면 이거 이쪽에 곱해주면 CI들은 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쵸? CI들이 존재하는 거냐. CI가 존재해서 1차 결합을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X, Y, G가 뭐건 간에 상관없이. 그쵸? 그렇죠?
이것도 쉬운 문제가 돼버렸네. 스팬 한다는 소리죠. 1차 독립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스팬은 그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성질로부터 바로 또 따라 나오게 돼. 이게 왜 그러냐면 R3에서의 세 개의 벡터였기 때문에 그게 성립돼요. 여기 개수가 같을 때는 1차 독립인 것만 보이면 기저인 거는 사실은 따라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정리가 있습니다. 자, 집합 S가 Rn의 기저일 때 Rn의 n개보다 많은 벡터들의 집합은 항상 1차 종속이다. Rn의 기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저의 개수보다 더 많은 벡터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1차 종속일 수가 없어. 무조건 2차 독립이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공간의 기저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다 이런 의미야. 사실. 써줄게. 증명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말이야. 기저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다. 기저는 A 베이시스는 기저는 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다. 즉, 그 개수보다 더 많은 건 1차 독립일 수 없어. 오케이? 이해돼? 최군? 어떤 벡터 공간에 기저가 있어? 그 기저의 그 개수 있지? 그 개수보다 더 많은 건 1차 독립일 수 없어. 그게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야, 기저는. 이 정리가 의미하는 바는 이 말이에요. 이 말로 이해해요. 시험에 낼 때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낼 거야. 인트로덕터리 코스에서는. 행렬론에서는 이걸 증명하라고 시켜. 다음 정리 또 하나 봅시다. 집합 S와 S'이 Rn의 기저이면 여기 두 개가 다 기저잖아? 기저면 두 개의 기저의 카디널리티는 같아. 즉, 이게 두 개가 기저면 요 기저의 개수하고 또 다른 기저의 개수가 같아. 두 개가 다. 실제로 이 두 개가 둘 다 기저니까 둘 다 1차 독립이지? 둘 다 1차 독립이니까 하나는 하나보다 더 클 수가 없지. 같은 방법으로 또 n이 n보다 더 같거나 작다는 걸 볼 수 있지.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그 다음 재밌는 얘기는 집합 S가 있죠. 그 S가 Rn의 한 기저면 S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가 집합이니까 카디널리티가 존재하지. 개수가. 그 개수가 유일하다는 소리 아니야.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한 벡터 공간이 있으면 무조건 기저가 존재해요. 모든 벡터 공간은 기저를 가져. 사실은 그게 액시엄 오브 초이스라고 선택 공리라고 들어봤어요? 존스 렘마라는 거 들어봤어? 선택 공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선택 공리하고 동치인 스테이트먼트가 공리야. 한 23개 내가 본 것만 해도 그렇게 있어. 증명은 못한 공리야. 그걸 이용해서 모든 벡터 공간은 기저를 갖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 우리는 다. 특히 유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증명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자, 벡터 공간이 있으면 기저가 있어. 근데 그 기저는 기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기저의 개수들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값을 K라고 준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함수지. 벡터 공간이 있으면 디멘전이란 함수를 주면 숫자가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벡터 공간에 기저가 있고 여러 개 있어도 그 기저의 값이 스픽스, 싱글 밸류 하나로 정의되니까. 그치? 그걸 차원이라고 정의하고 디멘전이라고 불러. 디멘전 오브 Rn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디멘전 오브 RK는 RK의 차원이다. 오케이. 차원. 특히 디멘전 오브 R에는 스탠다드 기저가 뭐가 있었지? E1, E2, EN이 있었지? 그게 기저였지? 그 개수가 몇 개였어? 그 집합에? N개지? 그 차원은 뭐야? Rn의 차원은 N이죠? 또 0부분 공간, 0벡터 하나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부분 공간이라 그랬죠? 이것도 부분 공간이야. 이 부분 공간의 차원은 뭐가 될까? 기저가 없어. 하나라도 있으면 1차원일 텐데 없어. 그러니까 기저가 없으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0차원이다 그래. n차원, 0차원. Rn은 n차원이고 그렇다면 Rn 안에 있는
무조건 n 플러스 1개 이상의 벡터들의 집합은 무조건 1차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차원이 n 차원이니까 기저는 n개밖에 안 가지. 기저의 카디널티가 n개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스 셋이라는 기저의 정의에 의해서 1차 독립이 될 수가 없으니까 언제나 1차 종속이에요. 또 1차 독립이면 기저다. 그러니까 Rn 안에서 Rn개의 벡터들이 1차 독립이면 그것은 무조건 기저가 돼. 또 집합 S가 Rn을 생성하면 이것이 n개의 벡터가 n개 생성하면 그것 S가 또 Rn의 기저가 돼. 실제로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은 기저는 미니멀 스패닝 셋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저가 있죠. 기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벡터는 이 n개의 벡터들이 Rn을 스팬해 생성해. 그러면 그걸 포함하는 몇 개 더 더해. 그것들도 무조건 같은 Rn을 생성할 수 있어. 왜냐면 이것들만 갖고도 생성할 수 있잖아. 거기에 엑스트라 몇 개 더 있어도 생성할 수 있지. 그러니까 n개보다 더 많은, n개를 포함하는 더 많은 것들은 생성할 수 있어. 근데 그 n개보다 하나만 빼서 생성할 수 있는 것은 Rn을 만들 수 있어 없어? n-1개 갖고. n-1개 갖고선 만들 수 있는 게 Rn을 다 못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은 스패닝 셋 중에서 줄여서 더 n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스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적은 것으로는 Rn을 스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A 미니멀 스패닝 셋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Rn을 스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개수의 벡터들 그것들이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기저의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정리들의 증명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스 셋이 기저다. 미니멀 스패닝 셋이 스팬하는 가장 작은 개수의 벡터들이 기저다. 그런 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지, 신분. 그리고 잘 쓸 수 있겠지.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세 벡터를 주자. 이 세 벡터를 주고 이 세 벡터 1차 독립인 것만 보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만 보이면 R3의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위의 정리에 의해서. 또 S를 Rn의 부분과 V의 기저라고 하면 V의 모든 벡터 V는 기저 S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한다. 스팬하기 때문에 기저는 스팬하기 때문에 V의 모든 벡터는 이 S 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유일하게 표시할 수 있대. 그 의미는 어떻게 보이면 될까? 만약에 SI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유일하게 표현하다는 걸 보인 셈이 됐죠? 그쵸? 자, V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V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으면 그것들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러면 1차 독립이니까 다 스칼라들이 0이어야 되죠? 따라서 TI들이 TI하고 TI 프라임이 다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죠 결국은 표현이. 그러니까 한 가지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소리죠. 보이는 아주 티피컬한 방법이에요.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둘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1차 결합의 유일한 표현을 위한 조건이 기저의 성질입니다. 자, 다음은 기저가 아닌 벡터들의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S가 있어요. S가 4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어. R3 안에 있는 4개의 벡터. 이것들은 일단 1차 종속인 걸 알 수 있지. R3 안에 기저인 3개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1차 종속이야.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V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고 하단 소리예요. 이 3개로도 이 3, 4, 5를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도 있죠.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기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기저는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기저는 유일하게 표현이 되고 기저는 기저가 가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습 문제로는 이제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행렬식을 이용하여 확인해라. 아주 친절하게 문제를 내줬다. 기저가 될 수 없는 이유. R2 안에서 3개면 1차 종속이니까 기저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 못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디터미넌트가 2, 1, 4이면 상수배니까
디터미넌트가 0이 되니까 1차 독립이 아니고 따라서 기저가 아니다. 등등 같은 방법으로 보이세요. 기저인지 아닌지 1차 독립성 또는 스팬 두 개의 조건을 확인하면서 서로 다른 기저 두 개를 찾아라. 기저 1일 때 3인 것도 기저네. 그리고 또 2일 때 6인 것도 기저고. 이게 라인이잖아. 라인에는 그 라인 상에 있는 아무 논제로 벡터는 다 기저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어떤 점도 다 기저가 되는 거야. 바꾼 이해되지? 뭐 하는 식으로 구해요. 해공간의 차원을 구해라. 하이퍼플레인에 대해서 그 하이퍼플레인도 하나의 부분 공간이니까 이거에 기저와 차원을 구해라. 실제로 이 차원은 A의 펍의 차원은 이 X가 요것도 좀 고치자. 요거 X를 요걸 RNN에 이렇게 주자. 그렇게 되면 요 펍의 차원은 N-1차원이에요. 한번 다 확인해봐. 뭘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외에 또 어떤 흥미있는 문제들이 있나? 형성의 차원이 얼마인가? 형성해라. 그래요. 아, 이건 뭐였더라? 가을 연구 발표회 얼마 전에. 지난주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나는 여기 가서 발표하고 왔어. 지난번에 어제는 전주였어. 단풍놀이를 못하고 온 게 좀 아쉽지만 바빠서. 자, 7장 1절 기저와 차원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